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렴윤리 교육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김덕만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제는 고충 없이 잘 사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요 위에 시민 권익 증진 노하우 이런 이제 부제를 하나 달았는데요. 이제 시민은 이제 우리 시민이라는 뜻이고요. 권리와 이익이죠.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는 노하우를 전달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하느냐요? 뭘 가지고 하느냐고요? 정부,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억울함을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 정도 관련 업무를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좀 추려서 우리 복지관에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이력은 뭐 이렇게 간단히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검정고시를 왜 썼냐고요?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늘 참 제가 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참 내세 떳떳하고 가장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홀로서기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쭉 제 인생을 개척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근무하면서 했던 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5가지 정도를 잡았습니다. 고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신문고제도, 또 행정심판제도, 반칙 세치기 못하게 하는 비리 저지른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돼 내용,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될 것 같은데 110번은 더 걸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동사무소 가도 안 되고 군청에 가도 안 되고 시청에 가도 안 되고 그럼 중앙정부에 한번 민원을 내보자 이래가지고 저기 있어.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기고했던 것을 파트별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 여기 키워드와 제 이름을 치시면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의 그 연락처 기금이나 이런 데 붙어 있으니까 문자나 뭐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0번은 이제 9번 없이 거는 건 다 아시죠? 이걸 좀 제가 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부터 민들레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아주 하찮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10번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화상도 가능하고 수화, 화상 수화로 또 공일배우 이제 가능하고요.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또 하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또 요즘 이제 다국어, 다문화 가족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 전화번호를 넣어놓으시면 통화 중에 많이 되면 전화를 해서 또 상담을 받도록 예약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문자 상담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이건 간단하게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설명 안 드려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이제 장애인분들 화상으로가 이제 수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이제 근무 시간에 24시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뭘 상담으로 하느냐고요? 예,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행정자치 분야, 뭐 주민등록에다가 뭐 호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교육 분야, 학교의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 것도 하냐고 해드립니다. 예, 상담해드립니다. 이 110번 콜센터에는요, 이렇게 아주 전문 상담원도 있고, 또 그냥 초보 상담원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전화를 거시면 상담을 하다가 전문 조사관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럼 그 전문 조사관이 어디로 가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각 부서의 당직 조사관이 연결이 되고요. 또 해당 부처청 위원회로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체육이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보건복지 분야, 우리 복지관은 이제 이 부분에 주로 보건복지 분야가 되겠죠. 사회복지, 보건, 약정, 한방, 식품,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게 되겠죠. 여기 민원이 좀 많은 편이죠. 다음도 이제 노동 환경도,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많습니다.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국방보호는 이제 군에 가서 다쳤다든가, 옛날에 6.25 때 참전했는데 그때는 증빙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과거에 사진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내가 6.25 참전 용사로 부분 대상자가 되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농림해양, 농림해양은 우리 법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바뀐 게 세법, 그리고 이제 농지법 이런 게 들어갑니다. 농지도 하도 이게 법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은 편이죠. 다음 이제 세무, 조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죠. 또 이제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산업, 주택 건축, 유인무 통계, 심지어 여러분 통계 분야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통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무슨 수입을 뭘 하나 하려고 근데 이 흐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통계를 좀 알고 싶으면 통계에 대해서 내가 수입하는 뭐 곡물이다 그러면 곡물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시면 안내해드려요. 정말 거짓말하는데 해드립니다. 받으시고요. 보세요. 이게 실제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민들레 뿌리를 먹어도 되나요? 쭉 무슨 근거에 따라서 보실 수 있고 먹어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상담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신문고 제도가 있었죠.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신문고라고 해서 아주 오지라든가 섬이라든가 산골 이런 데는 조사관들이 팀을 짜가지고 일일 상담도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국민신문고를 치시면 채팅 포털 아무데고 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쳐서 자기의 민원을 제출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그냥 정책 해설 기구인데요. 이런 이동신문고 제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남시에도 한 4년 전에 이동신문고 팀이 와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진이에요. 제가 이쪽 보니까. 이 지금 이제 하남시청 방송으로 이 상담한 모습과 뭘 상담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동신문으로 써가지고 이 파란 잠바를 입고, 저도 이 잠바를 입고 이제 재직 시절에 여러 군데 가서 이제 홍보 기자분들 안내해드리고 보도자료 쓰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관련 사진들이 보이죠. 그럼 고충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이렇게 이게 여기 들어오는 중앙 민원은 대부분
다자기관 간의 난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해결한 사례가 도로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음벽 설치해달라고 이런 데들. 여기 바로 여기 앞에 우리 복지관 앞에 있는 하남구의 그 아파트 벽을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고를 통해서 LH공사, 하남시,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다자기관 간이 합의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짜가지고 세워드린 이렇게 그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관련 부서가 이렇게 한 여나무 과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과가 이제 서류관급이지 않습니까? 이 한 과에 보통 2 내지 3, 4개의 기관의 민원들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주택민원과 많죠,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주택 하나만 주택민원과가 있을 정도겠습니까? 또 경찰. 대표적으로 이제 음주운전. 여러분 나이가 50대, 60대이면 술 자신 분들은 뭐 음주운전에 어쩌다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울한 게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정민원과는 이제 세무, 역시 이것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사관들이 인사교류에서 파견 나와 있고요. 경찰민원과에도 경찰관들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보훈민원과 역시 군인, 군속 분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복지노동, 우리하고 관련된 게 복지노동민원과라고 했습니다. 복지 문제와 그다음에 노동, 뭐 급여를 못, 임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복지 혜택이 나한테 오다가 끊어졌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대부분 뭐 기초지자체에서 해결이 됩니다만은 이게 좀 뭐 다자기관 간에 얽힌 게 들어 있어요. 뭐 서류 하자 문제라든가 이럴 때 이제 중재를 현장 납소와 중재를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 부당한 행정처분, 행정심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뭐 이렇게 걸렸는데 뭐 참 살기 어려운 입장에서 음주운전에 걸려서 면허 취소가 된다.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례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3등급의 장애인이 뭐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11톤 대한통 빨간 그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제 결혼도 못하고 이제 홀어머니가 이제 치매기가 있어서 이제 좀 딱하죠. 그 차에다가 가끔씩 뭐 모시고 다니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조금 어떻게 약주를 하셨는지 걸려가지고 어려워졌어요. 그 여러분 이 사례를 보면요. 법은 법이지만은 법 이전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생계의 수단이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절차를 밟아서 완화, 좀 감경 이런 걸 해드리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행정심판은 재판과 같아서 판결이 나면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이제 국가가 하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고요. 또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반 재판보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건 이렇게 접수를 해서 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또 다른 행정심판 사례를 보실까요? 요즘 공공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하남도 교산 지금까지 개발 중에 있죠. 여기 모르고 집을 공공택지 개발한다는 것을 뭐 일도 바꾸고 뭐 나이도 들고 다 모르고 아마 집을 지었나 봐요. 그때 나중에 나는 이거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내 집 지었는데 이거 지금 허리 치운다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딱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주자 택지를 제공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행정사라고 있습니다. 법무사 이런 데서 좀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간단한 건 아까 말씀드린 110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역시 같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주로 이제 강의를 1년에 100회씩 하는 그 부패 방지 관련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아까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줄을 서서 자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면 누구 아는 경찰 없느냐 이러고 막 우리는 막 찾아대고 이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가 갑자기 집안에 아프면 야 A병원 거기가 대학병원 가야 된다는 누구 아는 사람 오면 막 수소문해서 이제 이렇게 찾고 이러잖아요. 가서 줄을 서야죠. 그럼 누군가가 한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끼어들면 이불실 빼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차표 또 휴양림 시설. 근데 어떤 사람이 나 표 하나 구해서 야 우리 휴양림 놀러 가자. 야 너 그 인터넷으로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했냐? 다 하는 수가 있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이제 지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청탁, 연구주의, 끼리끼리 네트워크 등사는 거. 이거 없애자는 거예요. 이게 특권, 세칙이 반칙. 이제 법 시행된 지 이제 4년 좀 넘었습니다. 요 사람들은 왜 뛰었냐고요? 좌측에 여러분 보실 때 좌측에 있는 이 추성훈이죠. 이 선수는 아주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안 됐어요. 쉽게 뭐 이리고 저리고 얽힌 해가지고 그 틈을 기회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귀화했잖아요. 세계를 제패하는 선수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제 패거리, 부패 유발 패거리 때문이죠. 우측에는 이제 박지성 무색무취한 히딩크를 만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 설계부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신라 시대 아주 명사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골품제도 이것 때문에 빛을 못 보고 당나라로 귀화를 해가지고 신라를 쳐들어온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청탁금지법이야 정말로 우리 시대에 금과 옥조, 나일드스톤 바로 밑이라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정하면서 많은 이제 홍보를 했고 지금도 새로이 개정되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진짜로 꽃 한 송이도 안 됩니까? 캔커피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고요? 이해 득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수원역 앞에서 김밥 장사를 하는 30대 부부, 또 수원역 주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30대 부부. A 부부, 김밥 부부는 학교에 갈 시간도 없어요. 아이를 학교에 맡겨놓고, 초등학교. 그런데 공무원 아내는 가끔씩 가서 뭐 상담도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참 잘했어요. 도장도 잘 받고, 손도 들어서 시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갈 때 빈손으로 우리가 그동안 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뭐, 그야말로 커피를 하나 들고 가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에 보면요. 되냐, 안 되냐. 수사를 받고 있거나, 뭐 이러면 안 되죠. 하루에 커피 한 잔, 뭐, 음료수 한 잔도 안 되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에게 뭘 주고받는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교 선생님은 성적평가나 수행평가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방학에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국민권익위 해설 중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하나 잠깐 보일까요? 소방서장이 특정 업체의 위법 행위를 반이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가가 없어도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관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경기도 안산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얼마 전 건물을 지으면서 소방시설 공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업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업체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업체를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은 이후 A씨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경기도에 신고를 했고, 경기도는 지난 3월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그 증거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기업사업은 부인하지 않은 행위였죠. A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체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취한 증거는 없지만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비교적 무거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김건진입니다. 네, 조금 부연해드리면요. 뭘 주고받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말만 그렇게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이익 취한 증거는 없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1,000만 원 과태료 청탁금지법에 따라 했다는 거죠. 다음 또 짧은 거 하나 잠깐 보십시오. 공무원과 공무원 간에 감독기관의 공무원과 뭐 사급기관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해필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시청의 공무원 간의 얘기입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2명은 지난달 6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서 1,800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를 사무실에 두고 왔고, 권익위 직원은 이를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음료수 상자를 두고 간 공무원 2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구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은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해당 직원들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네, 이 공무원 두 분은요, 음료수가 1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5배까지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약식 재판이겠죠. 2배에 해당하는 24,000원 정도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여러분 음료수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합니까? 했잖아요, 그죠? 청탁금지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 해설을 해놓은 게 아마 1000여 건 이상 있을 겁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부연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경우가 바르고 상식이 통하고 세치기 반칙이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 사례와 우리의 현 주석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청렴 수준을 NGO, 즉 비정부 기구에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이 이제 작년 말 발표 기준을 이제 등수로 3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이 이제 한 36개 회원국인가요? 거의 그 하위권에 있는 거죠.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했었는데 이제 61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이제 한 15년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요, 40위, 50위, 40위, 39위, 33위죠. 쭉 이렇게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한 4, 5년 사이에 좀 개선이 되고 있죠. 물론 이 발표 자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 정도가 그래도 가장 타당성 있게 보는 인디케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그 2016년 9월 26일 날 시행에 들어갔으니까요. 한 4년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법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된다고요? 이제 좀 좋아져서 33등.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야, 우리나라 청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야, 30등 정도 한대.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야, 이 30등 정도 한데, 너네 이런 짓 해서 되겠느냐? 줄 서, 세치기 하지 마. 부정치용 하지 마. 이런 거 자꾸 여러분들 전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앙케이트를 보면요. 10억을 줄 테니
너 교도소 가서 살고 나올래? 하면은 예 하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청소년이 17%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부패에 좀 익숙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청렴 수준과 국민소득, 즉 경제학과 부패학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행복 지수도 높고 청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죠. 또 좌측 하단을 보시면 이른바 브릭스권,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차이나 이런 나라들이죠. 국민소득이 뭐 몇천 불에서 만 불 뭐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32,000달러 정도 되죠. 60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70점대가 일본,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그 전에 잘 살수록 청렴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못 살수록 부패하다. 또 뒤집어 말하면 부패한 나라들은 못 산다. 깨끗한 나라들이 잘 산다. 이건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70점 정도 돼서 일본 정도, 독일 정도 되면은 국민소득이 4만 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청렴해지고 투명해지면 국제기구도 한국에 본부를 두고 또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뭐 여러 가지 수출 또는 뭐 계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이 KBI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진짜 청렴하냐고요? 이렇게 커피 한 잔 자전거 사주다고 줬다가 250개나 벌금을 물리잖아요. 그죠? 또 미국도 주지사가 무슨 공짜표를 어디 행사장에 야구장인가요? 어디 갔다가 받았나? 그랬더니 주지사가 30개씩 벌금을 물리잖아요. 엄격하죠. 결론에 왔습니다. 뭐 인권 존중 당연히 우리가 많이 향상됐죠. 채찍 반칙이 없는 나라, 사회, 또 노력하는 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좀 적극 나서고 나만 안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난 당연히 그러지 말고 또 주변에도 누가 벗어난 행동을 하면 야 세상 달라졌어 제발 그러지 마. 그러면 나중에 언제나 너도 그거 문제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꾸 저처럼 이렇게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또 인터넷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다 같이 이 청렴 전도사 대여에 함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제 연락처와 인터넷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는 시간 빼고 답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URL 인터넷을 찾아서 찍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우리가 다 같이 청렴 전도사가 되자고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